현직 수학교사에서 유산화 리더로 전환해서 루비 디렉터가 되신 서혜영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래 수학을 좀 좋아했었고 수학적인 성향이 좀 강했던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공을 수학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대학교 때 늘 항상 제가 잘했던 수학 과외를 하면서 알바도 하고 돈을 벌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혼하면서 굉장히 안주했어요. 아이들 둘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출판사 다니던 것도 그만두고 아이 키우는 일에 전념을 하면서 엄마로서만 한 10년 정도를 살게 됐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하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우리 엄마들 만나서 수다 많이 떠시죠. 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왠지 의미가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나면 다 시댁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이렇게 불평불만들을 하는지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은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아이 어렸을 때 유아교육 프레벨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단순하게 용돈벌이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무상교육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저는 오전에만 일을 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어린이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의 수입이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저는 불편함이 겪었던 순간에 유산화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산화를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네, 유산화는 누구를 통해 만나잖아요. 저를 유산화로 이끌어주신 분은 저의 아이가 돌 때 유아교육센터에서 만났던 동네 언니였어요. 동네 언니가 진짜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요. 한 15년 만에. 저희 아이가 한 중학생 1학년 때쯤 그때 만났죠. 맨 처음에는 좀 불편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냥 커피나 한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갔고요. 근데 그 언니가 딱 왔는데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그 성장 그것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날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거의 생각은 나지 않고요.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났죠. 그때는 제가 수학 선생님 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이들을 정말 자부심 있게 가르치고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아이들마다 성적이 잘 오르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3년 전, 5년 전보다 좀 삶이 지금은 좀 어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돼서 교육비도 더 많아졌고 빚이 좀 쌓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다음 질문이 더 저의 머리를 때렸죠. 그러면 지금 하는 일로 3년 후, 5년 후가 달라질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딱 하시는데 저 대답 못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했다면 내가 이대로 그냥 더 살지 않을까? 아니면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그런 소문이 막 이렇게 돌았어요. 엄마들 사이에서. 근데 4년 만에 집을 지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떤 일, 저는 이렇게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경제적인 나아짐이 없는데 이분은 4년 만에 집을 지어 도대체 어떤 일이 이 경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보상을 정말 잘 들어보게 됐고요. 저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보상 한 번에 알아듣고 이 독을 하면 내가 해낼 수 있겠다,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한 번에 알아들은 보상이지만 그런데 가족에겐 알리지 않으셨다는 비하인드가 있던데요. 네, 저희 남편이 처음에 이분을 만난다고 하니 다단계 갔잖아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먼저 당부를 한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6개월을 몰래 했어요. 왜냐면 왠지 말해서 괜히 싸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제가 할 건데 굳이 싸움하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회사 다니던 거 아침에 좀 일찍 나가고 세미나는 1박을 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에 워크숍이 생겼다 이렇게 뻥을 쳐가면서 했죠.
근데 사업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우리가 컨벤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사인업을 하고 싱가포르에 한 5월에 가야 됐고 8월에 미국 컨벤션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정말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머리가 비상하죠. 먼저 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생 만나러 가고 싶다. 그리고 나 유산 그때 오픈을 했어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데 이 본사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때 돈의 지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정말 마지못해서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8월에 허락을 받았으면 이제 5월에 빨리 더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미나에서 이 컨벤션 전액 지원에 1등 당첨이 됐다고 뻥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주급을 만들었고요. 그 주급으로 저는 제가 갔다 왔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남편이 제가 이렇게 뻥치고 갔던 거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되긴 하겠지만 결국엔 인정하게 된 건 유산화 비즈니스가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가족들 몰래 할 만큼 유산화가 매우 매력적이셨나 봐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영업을 되게 싫어하고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이 맞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도 많았고 두려움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사장님 얘기, 임직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산화는 단순하게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잖아요. 유산화는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요. 제가 이 플랜 속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이것은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유해서 함께 하는 일이다. 이거에 제가 완전 꽂혔거든요. 많은 사람들 뭐 2월이다, 뭐 20% 공평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같이 함께 하는 일에 엄청 마음이 쏠렸습니다. 오늘도 리더스 트레이닝 자리잖아요. 유산화의 중심 그리고 리더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자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품과 좋은 보상 플랜 덕분에 안 될 수가 없겠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유산화를 시작하셨고 작년에 서혜영 사장님은 코리아 그로스 3위까지 달성한 정말 멋진 리더셨어요. 네, 근데 유산화 비즈니스를 만나고 사장님은 혹시 사장님 인생에서 삶에서 크게 바뀐 점이 있나요? 네, 너무 많죠. 저한테는 이 일이 변화를 가져다 준 계기가 엄청 큽니다. 어렸을 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혼하고는 좀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안정도 하게 됐죠. 해오던 대로 그냥 살게 됐고요. 또 큰 고민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생활 이런 것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뭐 일상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맞나 도대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가끔 들더라고요. 딱히 문제는 없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생활 속에 자꾸 이런 고민들이 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겠다. 아니면 지난번에 월급보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늘 지금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만족스럽지 않은 이 생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유산화를 시작하고 저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유산화 이 비즈니스가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주어진 일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엄마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로서 그런 일상을 살았다면 지금은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